안녕하십니까. 오늘 행사를 준비한 기획재정부와 산업연구원을 대신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여러분께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초혁신 경제포럼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강려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초혁신 경제포럼은 기획재정부가 주최하고 산업연구원이 주관하는 행사로 대한민국이 초일류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추진 중인 초혁신 경제의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산업과 기술 혁신 방향을 공유하고 논의하기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초혁신 경제는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강화하고 미래 신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국가 전략이죠. 반도체와 소재, AI, 디지털 헬스, 미래 농수산업 등 새로운 성장 동력의 집중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럼은 이런 정책적 흐름 속에서 각 분야의 기술 혁신 현황과 미래 전략을 산업 현장의 관점에서 확인해보는 그런 의미가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초혁신 경제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진행하기에 앞서서 오늘 자리를 함께 해주신 내빈 여러분과 발표자분들을 모셔서 단체 기념사진 촬영을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 신상훈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장님, 산업연구원 권남훈 원장님, 그리고 첫 번째 열에 착석해 계신 내빈분들과 오늘 발표자분들께서는 무대 앞쪽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화면에 성함을 띄워놨습니다. 이 성함에 맞춰서 서주시면 되는데요. 네, 화면을 보시고 성함에 자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초혁신 경제포럼의 알찬 진행을 해주실 분들입니다. 오늘 프로그램들을 이끌어 나가 주실 분들인데요. 네, 알찬 진행을 위해서 참석자분들 박수 한번 보내주실까요? 고맙습니다. 네. 네, 힘차게 시작하자는 의미에서 화이팅도 한번 할까요, 작가님? 네, 하나, 둘, 셋, 화이팅!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단체 기념사진 촬영이 먼저 진행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자리에 착석을 해주시면 이어서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오늘 포럼을 위해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님께서 영상으로 보내주신 개회사를 함께 시청하시겠습니다. 부총리님께서는 금일 중요한 업무 보고가 있으셔서 영상으로 개회사를 대체하게 됐습니다. 참석자분들의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경제부총리님의 개회사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존경하는 내외 기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구윤철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초혁신 경제 포럼에 함께해 주신 권남훈 산업연구원장님을 비롯한 발표 토론자분들 그리고 지방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향후 수십 년간의 성장 궤도를 결정지을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세계는 AI 기반 초격차 기술 경쟁으로 급변하고 있으며 선도하지 못하면 단순히 뒤처지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잃게 되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위기를 기회로 바꾼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산업화와 디지털 혁신을 누구보다 빠르게 이뤄낸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또 한 번의 퀀텀 점프를 위해 힘차게
도약해야 합니다. 정부는 우리 경제의 골든 타임인 향후 5년 동안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초혁신 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 중입니다. 단순한 전략 발표에 그치지 않고 기업이 중심이 된 추진단을 구성하고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시행계획을 신속히 확정하며 기업의 현장 애로를 밀착 해소하고 있습니다. 오늘 포럼은 15대 프로젝트 중 6개 분야의 미래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첫 번째 논의되는 차세대 전력 반도체는 AI, 전기차 시대의 핵심 부품이며 그래핀은 산업의 판도를 바꿀 꿈의 신소재입니다. 정부는 기술 개발을 계속 지원하고 제품 양산을 위한 실정 인프라 구축 등 기술의 상용화도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3위 화장품 수출 강국입니다.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는 K-뷰티의 브랜드 파워를 강화하고 고부가가치 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K 디지털 헬스케어는 AI 기술과 고품질 의료 데이터의 조합을 기반으로 한국이 독보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분야입니다. K 디지털 헬스케어 팀 코리아를 통한 전략적인 수출 모델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농수산업은 기후변화로 미래의 식량 안보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방안을 깊이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혁신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가는 길입니다. 정부는 과감한 투자와 규제 혁신, 글로벌 진출 지원으로 여러분의 도전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마하트마 간지는 미래는 현재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에 달려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기점으로 우리 경제가 새로운 성장 궤도에 힘차게 진입하는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구윤철 경제부총리님의 개회사였습니다. 초혁신 경제에 대한 논의가 왜 필요한지 또 어떤 점에서 우리가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가자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담은 구윤철 경제부총리님의 개회사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행사를 준비해 주신 산업연구원 권남훈 원장님의 환영사를 전해 듣겠습니다. 산업연구원 권남훈 원장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산업연구원 원장 권남훈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 초혁신 경제 포럼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사는 기획재정부가 주최하고 저희 산업연구원이 주관하여 준비한 자리로서 신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초혁신 경제 전략과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나아가 그 실현을 위한 실행 과제를 함께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영상으로 축사를 전해주신 구윤철 경제부총리님과 이번 행사 전 과정을 실무적으로 기획하고 조율해 주신 기획재정부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장 신상훈 단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함께 애써주신 추진단의 모든 실무진들과 산업연구원 연구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초혁신 경제는 현재 우리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저성장 기조를 극복하고 미래 성장의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적 전략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이 지금 2%가 채 안 되는 수준이고 그 지난 상당한 기간 동안 매 5년마다 1%포인트씩 계속 저하가 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이 0%의 성장률이 될 날도 멀지 않았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최근 얼마 전에
그 내년도 경제 그 전망을 했습니다만 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수출 최초로 수출 7천억 달러를 달성하는 그런 좋은 실적이 기대가 되지만 내년에는 오히려 0.5% 감소하는 그런 상황을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된 이유가 지금 반도체 경기는 매우 좋지만 다른 산업 부분에서는 상당히 주력 산업의 경쟁력이 저하가 되고 있고요. 지난 수십 년 동안 주력 산업,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이라고 하는 그런 산업들이 거의 변화가 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그런 이 상당히 위기의 상황에 놓여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요. 이 산업 전반에 걸쳐서 그냥 단순히 신성장 동력을 찾아서 우리가 그 바로 육성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산업 전반적으로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술 혁신과 관련해서 새로운 기술을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는 그런 단계가 필요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비로소 우리가 신산업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경제 성장을 회복하고 산업의 새로운 도약 기반을 다지는 핵심적인 역할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포럼은 이러한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초혁신 경제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산업적으로나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이런 이슈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또한 전문가들의 전문적 지식 그리고 현장의 의견 등을 폭넓게 수렴하는 매우 뜻깊은 장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준비된 3개의 세션은 초혁신 경제의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부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첫 번째 세션에서는 차세대 전력 반도체와 그래핀을 중심으로 미래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을 이루는 첨단 소재와 부품 산업의 혁신 방향을 논의합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K 디지털 헬스케어와 K 뷰티를 주제로 우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대 방안을 함께 모색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세션에서는 스마트 농업과 스마트 수산업을 통해 식량 자원 안보와 미래 농수산업 구조 전환을 위한 기술 정책적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하나하나가 그 매우 중요한 그런 산업 그리고 분야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은 얼핏 보기에는 공통점이 없어 보이는 그런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분야들에 대해서 이런 같이 논의를 하고 또 새로운 그런 어떤 혁신의 가능성을 논의를 하면서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세션의 발표와 토론회는 국내 최고의 전문가께서 참석을 해주셨고요. 오늘 이렇게 그 빈자리가 하나도 없게 여러 그 참석자들이 오셔서 초혁신 경제의 현실적인 과제와 미래 전략에 대해서 깊이 논의하는 시간이 될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저희 산업연구원도 그간 기획재정부와 함께 초혁신 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의 추진 초반부터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정책기획, 실증 분석, 산업전략 수립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연구기관으로서의 전문성과 정책적 통찰을 바탕으로 초혁신 경제가 국가 성장 전략의 중심축으로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작년과 올해에 이어서 향후에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전과 전문가 세미나를 결합한 형태의 국민 참여형 행사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전문 연구자 그리고 산업 현장의 지식이 함께 모여서 초혁신 경제의 실천력을 한층 강화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산업연구원이 일관되게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포럼이 초혁신 경제의 비전과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실행을 위한 실질적 논의를 심화시키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 바라고요. 다시 귀한 시간을 내서 참석해 주신 모든 발표자, 토론자, 관계자 그리고 참석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권남훈 원장님의 환영사였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오늘의 포럼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오늘 포럼에서 어떤 점을 좀 중심적으로 봐야 하는지를 담아주신 환영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초혁신 경제 포럼의 첫 번째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세대 전력 반도체와 그래핀에 대한 주제 발표인데요. 첫 번째 발표는 KC 김수성 연구소장님께서
전력 반도체 현황 및 동향에 대한 내용으로 발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KC 김수성 연구소장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KC에서 기술 개발을 총괄하고 있는 김수성입니다. 네,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자리도 크고 너무 밝아서 되게 긴장이 많이 되는데요. 일단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전력 반도체 현황, 동향, 그다음에 이 기본의 현재 우리나라가 처하고 있는 동향이 어떤 건지를 알아야지 그다음에 차세대를 어떻게 갈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많은 분들이 여기 반도체만 하는 분들이 아니라 또 다양한 분야에 와 계셨기 때문에 너무 기술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평이하게 이해할 수 있고 조금 고민할 수 있는 그런 톤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력 반도체라고 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이한 경우인데요. 뭐 전력 반도체라고 하면 반도체, 근데 반도체 하면 삼성 하이닉스 이 카테고리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 부분들이랑은 또 어떻게 보면 조금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른 방향에서 한번 봐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간단하게 전력 반도체가 뭐냐, 어떤 것들이냐, 그 다음에 현재 우리 국내에는 전력 반도체가 어떤 업계의 현황은 어떤가, 그 다음에 전력 반도체 기술 동향 이 부분들은 조금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히 마무리 짓는 이런 형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력 반도체라는 게 과연 뭐냐? 제가 이제 제일 좋아하는 그림 중에 하나인데 결국에는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거의 대부분의 모든 동력원들이 거의 다 어떤 형태로 생산이 되든 결국에는 정기적인 형태로 전환이 돼서 실제로 우리가 활용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저기 에너지 소스라고 되어 있는 저 부분이 뭐 화력 발전, 혹은 뭐 원자력 등등 여러 가지 형태가 될 수도 있을 텐데 저 어떤 에너지 원에서부터 결국에는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 소스라고 되어 있는 저기 꼬마 전구라고 되어 있는 저 부분이 이제 실제로는 우리가 쓰고 있는 것들이죠. 뭐 전화기라든지 에어컨이라든지 전기 자동차라든지 여러 가지 에너지원이 될 텐데 그 전기 에너지 소스에서부터 에너지 소비자까지 가는 과정에서 뭐 전압도 바뀌게 될 테고 전류도 바뀌게 될 테고 주파수도 바뀌게 될 테고 DC가 AC로도 바뀌게 될 테고 AC가 DC로도 전환이 될 테고 그 모든 전기의 형태가 바뀌는 과정에 필요한 디바이스가 전력 반도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발전소에서는 엄청나게 높은 전압이 발전이 되지만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뭐 노트북, 전화기, 에어컨 다 제각각 전격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몇 볼트, 몇 암페어가 필요하냐 그 중간 과정에 필요한 형태를 바꾸는 게 전력 반도체다. 그럼 그 전력 반도체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실제적으로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 결국에는 어떤 전기를 연결해줬다 안 연결해줬다는 하나의 스위치로 동작을 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직류를 교류로 뭐 전압을 높게 낮게 전류를 크게 작게 이렇게 변환시키는 과정에 활용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 스위치이기 때문에 저 스위치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특성이 뭐냐? 그게 바로 전력 반도체가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특성이다라고 보시면 될 건데요. 뭐 당연히 이 스위치니까 스위치가 딱 켜져 있으면 스위치 자체의 손실은 없어야 될 테고 그 에너지원에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전부 다 에너지 소비자에게 전달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한 역할이 될 테고요. 당연히 꺼져 있을 때는 뭐 어떤 누설 전류라든지 전류가 이렇게 새면 안 되겠죠. 에너지가 그런 특성을 가져야 될 테고 당연히 스위치다 보니까 누가 조작을 하더라도 쉽게 컨트롤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저 정기적인 스위치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스위치가 아무리 저런 좋은 특성을 가지더라도 한두 번 쓰고 망가진다. 이거는 좋은 스위치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저런 특징들이 다 갖춰야 되는 부분들인데 저런 스위치가 어디에 쓰이는가에 따라서 저 4개의 항목들 중에 어떤 부분을 더 중요시 여기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되고 실제로 사용하는 거에 따라서 어떤 소자들이 적용이 돼야 되는지 조금씩 다르게 활용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알겠지만 반도체라는 것들은 기술이 개발되면 될수록 점점 작아지는 게
통상적인 기술 개발의 추세가 되는 거죠. 그러면 똑같은 성능을 가지더라도 사이즈가 줄어든다는 말은 열이 집중돼서 난다는 걸 그대로 의미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칩이 줄어들고 작아지게 되면 실제로 칩이 가지고 있는 특성 개선뿐만 아니라 이 칩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절대적으로 잘 발휘하기 위해서는 발생하는 열을 얼마나 잘 빼주느냐. 그걸 결국에는 칩 자체만이 할 수가 없으니 칩을 둘러싸고 있는 패키지 부분들이 결국에는 같이 병행 개발돼야 되는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전력 반도체들이 어디에 응용되느냐? 뭐 많이 전력 반도체 분야에 계시는 분들은 다 알게 될 텐데 전기가 들어가는 모든 분야에 다 활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발전소에서부터 우리 가정에 있는 실제로 전기가 되는 부분의 모든 분야에 다 활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자료는 이제 요울에서 발췌한 자료인데 보면 왼쪽 세로축은 실제로 이 전기를 쓰는 동작 주파수 영역, 그다음에 파워 영역이 될 테고 가로축은 동작 주파수 영역이 될 텐데 실제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영역에 쓰이는가에 따라서 왼쪽에 스위칭 파워가 실제로 동작하는 파워가 큰 영역에는 뭐 IGBT라는 이런 소자가 쓰이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동작 주파수가 빠른 영역은 모스펫이라는 영역에 소자가 쓰이게 돼 있는데 이 파워가 큰 영역의 IGBT를 대체하는 IGBT가 가지 못한 영역을 대체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들이 지금 차세대 반도체라고 하는 실리콘 카바이드라는 놈이 될 테고요. 그 다음에 동작 주파수가 아주 빠른 영역, 이 영역에 모스펫이 쓰고 있는데 얘를 대체하기 위해서 나오는 게 갤륨 나이트라이드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시장은 실리콘과 실리콘 카바이드, 갤륨 나이트라이드 이 네 개의 소자들이 결국에는 서로 경쟁해가면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가진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발전을 해나갈 거다라는 부분들이고 통상적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보는 이 소자들이 각 활용되는 부분들인데 이 네 개의 소자들이 겹치는 영역이 대충 한 600V 한 20A 정도 수준에서 겹치게 됩니다. 그럼 겹치게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저 영역에서는 실리콘 IGBT가 쓰일 수도 있고 실리콘 카바이드가 쓰일 수도 있고 갤륨 나이트라이드가 쓰일 수도 있고 실리콘 모스펫이 쓰일 수도 있는데 저 겹치는 영역은 결국에는 이 경제 논리에 의해서 가장 가성비 좋은 제품이 쓰일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이고 실제로 우리 현실에서 돌아봤을 때 아마 뭐 관심 있게 보시면 알겠지만은 저 영역에 어떤 제품이 쓰이는가가 결국에는 전력 반도체의 주류를 이루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관심 있게 보시면 저 영역에 어떤 제품이 쓰이고 있지? 그 영역에 쓰이는 제품이 저런 제품이 많네. 그러면 그 부분이 현재의 메인스트림이 되는 부분들이고 일부 그런 부분이 쓰이고 있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세대가 먼저 적용됐던가 소멸돼가는 디바이스가 조금 남아 있거나 그렇게 보시면 판단하기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 전력 반도체를 하는 회사들을 보면 조금 보셔야 될 게 부분인가 보면 제일 유명한 회사가 인피니언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도 브랜치를 가지고 있는 온세미가 있고 뭐 등등등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회사들이 다 실리콘 카바이드도 하고 갤륨 나이트라이드도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메인스트림은 여전히 실리콘 반도체를 메인으로 하고 있고 전력 반도체로서 그다음에 실리콘 반도체가 기반이 된 상태에서 실리콘 카바이드 차세대로 넘어가는 이런 형태로 글로벌 대기업들은 진행이 되고 있고 전 세계에 유일하게 딱 한 회사만 실리콘 카바이드를 하고 있는 회사가 울프스피드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의 뭐 맨 밑에서 한 5번째 정도 되는 부분들인데 저 회사는 특이하게 이제 뭐 실리콘 카바이드만 하게 된 회사라기보다는 실제로 실리콘 카바이드라는 물질을 제일 처음 개발을 해서 웨이퍼를 공급하던 회사가 자기의 회사의 제품을 성능을 극대화해서 보여주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제품화해서 만들어서 보여주는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그 부분들을 보여주고서 주다 보니 이제 실제로는 머티리얼을 공급하는 부분과 소자를 공급하는 부분을 조금 별개로 분리해야겠다. 그래서 최근에 분리시켜서 울프스피드로 독립시켰기 때문에 유독 저 회사만 실리콘 카바이드를 가지고서 제품화를 하지 나머지 모든 전 세계 회사들은 어떤 전력 반도체라는 연속 생산에서 실리콘 디바이스를 하면서 실리콘 카바이드 혹은 갤륨 나이트라이드를 하는 어떤
전력 반도체 연속성적인 측면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실제로 그러면 실리콘 전력 반도체 전체 시장에서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미래에 대한 예측은 실제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기는 한데요. 전체 시장의 전력 반도체가 차지하는 시장을 100%라고 놓고 봤을 때 25년 기준으로 실리콘 카바이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대략 한 15%에서 18% 정도 차지할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갤륨 나이트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 카바이드보다 늦기 때문에 대략 뭐 한 2, 3% 정도 수준으로 차지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뭐 전기 자동차 혹은 뭐 드론, 로봇 이런 모빌리티 분야에 효율성이 상당히 요구되기 때문에 실리콘 카바이드 반도체들이 많이 활용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정하는 부분들은 역시 2030년 정도까지 갔을 때 전체의 한 25% 정도 될 거라고 지금 추정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뭐 이 부분들은 결국에는 여전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리콘과 실리콘 카바이드가 겹치는 부분에서는 결국에는 가성비적인 측면에서 얼마나 더 월등하게 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생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내에서 반도체 산업 현황이라고 제가 따로 하나 잠깐 말씀드리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전력 반도체랑 달리 그냥 반도체 사항인데 우리나라 반도체는 메모리 중심으로 계속 발전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모리 반도체는 상대적으로 소품종 대량 생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만들어 놓고서 아주 획일적으로 대단위로 찍어내면 훨씬 더 유리하게 생산을 해내고 공급자 관점에서는 아주 유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웨이퍼도 대공형화되어가고 하는 부분이라서 삼성 하이닉스가 상당히 절대적으로 잘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반면에 실리콘 전력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뭐 메모리에 비하면 디자인 룰이라든지 미세 패턴화 부분은 조금 떨어지지만 다품종 소량화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실제로 뭐 구경이 많이 커서 한꺼번에 많이 찍어낸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불리하다 말하기가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거죠. 뭐 소품종 대량 생산일 경우에는 많이 찍어내놓으면 동일한 것이니까 동일한 시장에 나가겠지만 다품종 소량 생산인 경우에는 불필요하게 많이 만들어 놓으면 다 재고의 형태로 쌓이게 되는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어느 쪽이 좋다 나쁘다라고는 하기는 어렵고, 소품종 대량 생산의 제품과 다품종 소량 생산의 제품은 실제로 사업하는 방향, 생산하는 방향, 그다음 바라봐야 되는 방향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지 않겠냐 하는 부분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파운드리 사업, 뭐 LSI 분야 이런 쪽을 해야 된다고 해서 IC 중심의 파운드리 사업은 우리나라도 동부 하이텍이나 SK 킵파운드리나 이런 쪽에서 어느 정도 경쟁력 있게 갖춰져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조금 더 한 단계 더 내려온 전력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는 제대로 된 생산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춘 데가 있냐라고 봤을 때 그나마 부천에 있는 온세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래는 실리콘 기반이었는데 실리콘은 일부 다시 해외로 돌려보내고 거의 실리콘 카바이드에 집중한 형태로 공장을 전환을 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매그나 칩도 구미에 있고 미국 회사. 그 다음에 그나마 제가 속하고 있는 KC는 구미에 공장은 있지만 한국 회사이고요. 그다음 그 외에 남은 작은 패밀리스 회사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전력 반도체라는 게 결국에는 이제 어떤 얘도 마찬가지로 아무리 조금 뭐 메모리에 비해서 떨어진다고 하지만 반도체이기 때문에 실제로 연구 개발이랑 생산이랑은 반도체 제조 라인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 핵심인데 실제로 뭐 연구 환경에서 개발을 해서 다이렉트로 라인을 옮겨서 개발한다. 이런 거는 사실상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많은 IC 하는 회사들의 패밀리스 기업들도 파운드리를 옮기게 될 경우에 실제로 똑같은 설계, 똑같은 공정이라고 하더라도 파운드리를 옮기게 되면 적어도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상황인데 연구 환경에서 개발을 해서 생산 환경에서 제품을 한다. 아마 한 적어도 2년 이상은 걸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국내 실리콘 전력 반도체가 성장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정부가 수많은 투자를 해서 실제로 모스펫, IGBT 같은 제품에 대한 기술을 개발은 했지만 결국에는 많은 패밀리스들이 생산을 어디 가서 하느냐? 조금 그렇지만 듣기 불편하겠지만 결국에는 중국에 가서 다 생산을 한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전력 반도체를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는 건가? 결국에는 투자는 우리가 해서 생산은 중국에 가서 하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가 한 개발해서 우리가 돈 들여서 만든 기술을 그냥 다른 중국 기업에 그냥 넘겨주는 형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하게 될 부분들은 그렇지 않는 형태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그런 측면에서 국내 실리콘 카바이드라는 이 산업 환경을 본다 그러면 맨 윗단에 보시는 것처럼 울프스피드, ST, 온셈이 중국 산한 IC 같은 경우는 뭐 ST와 중국이 합작한 회사인 부분이 있는데 저런 글로벌 대기업 이외에는 이제 뭐 웨이퍼를 만드는지 칩을 팹을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조립을 한다든지 각 산업 분야별로 나눠봤을 때 과연 저 생태계 안에 국내 기업은 있나라고 봤을 때 정말로 실리콘 카바이드만 놓고 본다면 우리 국내 기업은 너무 없는 부분이 아닌가. 최근 들어서 뭐 SK가 앵커 기업으로 한다 안 한다라는 말들이 시장에 떠오르고는 있지만 결국에는 저 포지션에 국내 기업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리콘 카바이드 전력 반도체 산업만 놓고 봤을 때 정말로 생산 환경이 구축된 기업은 어디 있나 우리나라에서 결국에는 뭐 부천에 있는 온셈이 그다음에 오창에 있는 파워마스터 결국에는 외투 기업들밖에 없고 국내에는 제대로 된 생산 환경을 갖춘 기업은 하나도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나. 그다음에 그 외에 뭐 KC도 마찬가지겠지만 설계 역량을 보유하고는 있다고 하더라도 뭐 파운드리를 이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다음에 전략적 파트너를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 외에 나머지 뭐 동부아이텍, 삼성, 뭐 키파운드리 등등 다 실리콘 카바이드 생산 환경을 구축하겠다라고 하는데 과연 저기에 있는 기업들이 얼마나 전력 반도체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느냐? 제가 볼 때는 아마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거다. 왜 이런 말씀을 조금 주제 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7년, 8년 전에 실리콘 IGBT를 하겠다고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3년인가 5년 정도 하고 나서 철수를 했습니다. 그 철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전력 반도체 사업계는 타격을 입었죠. 왜냐하면 많은 중소기업들이 전력 반도체를 하고 있다가 삼성이 한다 그러니까 거기에 엔지니어들이 다 몰려갔죠.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우리는 전력 반도체가 우리랑 잘 안 맞네. 소품종 대량 생산이 아니라 다품종 소량 생산이 해야 될 게 너무 많네. 철수를 했더니 거기에 있는 엔지니어들이 전력 반도체를 하겠다고 다시 나와줘야 되는데 결국에는 삼성이라는 바운더리에 갇혀서 딱 하다 보니 국내에 전력 반도체를 하는 엔지니어 풀 자체도 가뜩이나 작은데 많이 줄어드는 이런 형태가 돼서 뭐 저런 대기업들이 하는 거는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만약에 대기업들이 하다가 포기를 하는 경우에 저 엔지니어들은 다시 바깥으로 안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나쁘게 곡해한다 그러면 너무 대기업들이 저렇게 들어와 버렸을 때 과연 우리 포기를 했을 때 포기를 안 하고 성공하면 너무 좋겠지만 포기를 했을 때는 이 전력 반도체 엔지니어들의 무덤이 되는 꼴이 아닐까 하는 약간 우려도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한번 주의 깊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진짜로 국내에 이런 밸류 체인을 만들기 위해서 보면 뭐 서브스트레이트 실제로는 웨이퍼를 만드는 회사죠. 세닉이라는 조그마한 회사가 있는데 결국에는 여기도 SK 케미컬로 기억하는데 거기서 스피노프한 회사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에피를 키우는 아르케라는 조그마한 회사도 결국에는 뭐 규모 자체가 너무 작은 회사고 그다음에 그 외에 팹하는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는 뭐 전무하다라고 봐야겠죠. 회사 기준에서. 그다음 그 외에 이제 뭐 그 실리콘 카바이드 웨이퍼를 갖다가 뭐 조립을 하고 패키징하는 부분들은 SP 반도체, 모비스 등등 뭐 일부 몇 개의 기업들이 있고요. 그다음 그 외에 실제로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진 칩을 활용하는 데는 뭐 현대자동차나 LG, 삼성 대기업들이 활용하는 회사들. 실제로 사용자 풀은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 사용자까지 가기 전 단계의 풀은 너무나도 빈약한 상태가 아닌가. 현재 국내 전력 반도체 특히 실리콘 카바이드는 그런 현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기술 개발 동향은 그냥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스펫은 어떻게 바꿔야 되냐. 뭐 내용은 반도체 개발 방향은 똑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집적화를 향상시킬 거냐. 그러려면 더 미세 패턴을 만들어서 촘촘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부분들이고, 저기 왼쪽 그림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실제로 어떤 대전류를 흘리기 때문에 저항 성분을 줄여야 되는데, 저항 성분을 차지하는 포션에 따라서 50V의 낮은 부분은 보면 채널 부분이 제일 크니까 저 부분을 줄여야지 효과적일 테니까 저런 부분, 그 다음 500V는 epi 부분의 저항이 크기 때문에 저 부분을 줄여야 되니까 효과적인 부분. 그러니까 어떤 쪽을 줄여야 될 건지에 따라서 기술 개발의 방향은 틀리니까 각각의 방향에 따라서 기술 개발은 진행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뭐 수포정션은 마찬가지로 저 epi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구조를 저런 형태로 바꾼다라는 거니까 이 부분들은 뭐 너무 기술적인 내용이니까 여기서 간단히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IGBT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IGBT 같은 경우에도 뭐 표면 쪽에서는 집적도를 향상시키는 형태로 점점 가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IGBT는 모스펫과 달리 두께를 얼마나 줄여 나갈 건가 하는 형태로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 두께가 어느 정도까지 줄여드냐면 대략 뭐 두께가 한 뭐 50마이크로, 60마이크로, 뭐 100마이크로 이하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100마이크로 이하라 그러면 뭐 다들 뭐 조금 100마이크로가 얼마나 정도가 되지라고 이해를 못 하시겠지만 평균적으로 한국 사람들 머리카락 두께가 직경이 100마이크로라고 합니다. 그러면 한 그 정도 두께 되는 정도입니다. 뭐 웨이퍼는 사진으로 보셔서 알겠지만은 많이들 접해봐서 알겠지만 그 웨이퍼를 100마이크로 두께로 만들어 버리면 이렇게 비춰놓고 보면 아마 저기 바깥에 불빛이 흐릿하게 보일 정도까지 두께라고 보시면 뭐 될 겁니다. 그런 정도로 얇게 만드는 공정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얇게 만드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결국에는 얇게 만들고 나서 뒷면에도 추가적인 반도체 공정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 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회사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부분 중에 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뭐 100마이크로 두께로 웨이퍼를 얇게 만들어 놓고 뒷면에 추가적인 반도체 공정을 해야 된다. 상당히 어려운 일이죠. 그게 뭐 웨이퍼 구경이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더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부분도 뭐 다른 여타의 반도체들이랑 마찬가지겠지만 IGBT 같은 경우는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항상 위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IGBT 칩이 있으면 다이오드 칩이 꼭 하나씩 붙어 있게 되는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되게 되는데 저것들을 하나의 칩 안에 넣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실리콘 카바이드도 모스펫을 하게 되겠지만 일부 필요에 따라서는 다이오드 부분을 실리콘 카바이드 모스펫에 넣는 아마 비슷한 형태의 검토들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은 뭐 관심은 없으시겠지만 제가 KC에 몸을 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KC가 뭐 한국에 있는 유일한 전력 반도체 회사 생산은 한국 회사로서는 뭐 유일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대부분 대외에 알려져 있는 부분들은 KC는 뭐 민생용 트랜지스터 이런 부분만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거지만 실제로 최근 들어서는 저희가 이제 뭐 각종 뭐 하이엔드 산업 부분, 그 다음에 인더스트리얼 부분, 그 다음에 전장용 부분까지 저희가 실제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국내에서는 너무나도 이런 사용자들이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인지하고 못하기 때문에 아마 뭐 잘 이해를 못하고 있겠지만은 저희도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 앞서 말씀드렸던 저희가 이제 현재로서는 주력하고 있는 부분이 실리콘 반도체에 주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IGBT를 봤을 때는 대략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피니온 IGBT의 특성적으로는 거의 버금가는 이런 수준까지는 특성은 확보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실리콘 IGBT를 가지고 국내에 현대자동차나 아니면 LG, 삼성의 노크를 해도 쉽게 진입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역시 전력 반도체는 큰 전력을 다루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용하는 데도 상당히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매번 이런 자리를 통해서 정부 기관에 계신 분들한테 실제로 많은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결국에는 만들어진 제품을 평가해주는 기업이랑 풀을 만들어서 어떤 테스트를 배드를 꾸밀 수 있는 이런 환경이 구축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들이고 실제로 이런 전력 반도체들이 사용되는 부분들은
실제로 고장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신뢰성들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 사용자인 뭐 현대차, LG, 삼성 이런 부분들도 쉽게 채택을 해서 사용하기는 뭐 순간적으로는 불량이 안 나겠지만 뭐 1년, 2년 지나서 불량이 난다 그러면 결국에는 그게 회사의 데미지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채택도 어렵고 실제로 적용하는 부분에서도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런 부분들은 아마 조금 더 정부에서 어떤 환경을 구축을 해준다면 제품이 훨씬 더 쉽게 적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화합물 전력 반도체는 이제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특히 전력 반도체에서 화합물 반도체가 각광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에는 높은 전압을 낮은 두께로 작은 두께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많이 활용되고 있고 특히 실리콘 카바이드 같은 경우에는 저기 서멀 컨덕티비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칩이 점점점 줄어들게 되면 열 방출하는 게 필요한데 열 방출 능력이 실리콘 대비해서 거의 한 3배 정도 크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하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파워가 큰 쪽으로 갈수록 실리콘 카바이드가 유리하기 때문에 실리콘 카바이드 제품은 IGBT와 경쟁하는 이런 형태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이고 갤륨 나이트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부분보다는 오히려 일렉트론 모빌리티 결국엔 저런 부분들이 중요하고 실제로 열적인 측면에서는 실리콘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고속 동작을 하는 모스펫이랑 경쟁하는 영역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쉽게 인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실리콘 전력 반도체가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반도체를 잘 하고 있음에도 쉽게 제조 환경을 구축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실리콘 카바이드가 공정을 하는데 상당히 많은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게 돼 있고요. 특히 이제 실리콘 카바이드가 가장 가지고 있는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 수 있는 환경 상태에서 액체 상태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 액체 상태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실리콘 인곳이라는 이런 원기둥 형태로 성장을 시키지를 못하기 때문에 기체에서 고체로 가다 보니 어떻게 보면 밥그릇 2개 엎어놓은 부울 형태로밖에 형상을 구현을 못하게 되고 그런 형태로 우리가 말하는 인곳 형태로 성장을 시키게 된다고 하면 6인치 기준으로 키가 돼야지 한 2cm나 3cm 정도 두께밖에 못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한 인곳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웨이퍼 자체가 제한이 되기 때문에 생산성 자체가 상당히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공정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쉽게 적용되지 못하는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싱글 실리콘 크리스탈 대비해서 실리콘과 카본이라는 화합물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웨이퍼 자체가 완전히 실리콘 대비해서 퍼펙트하게 될 가능성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낮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여전히 공정적인 어려움과 그다음에 그런 제조 환경의 구축이 어렵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실리콘 카바이드 모스펫 같은 경우에는 뭐 물질적인 특성이 좋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줄일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얘를 더 집적도를 향상시키려면 더 촘촘하게 만들려면 이런 트렌치 형태로 수직으로 만들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물질이 가지고 있는 단점 때문에 결국에는 뭐 인피니언 맨 왼쪽에 있는 인피니언도 마찬가지고 중간에 있는 롬도 마찬가지겠지만 저 트렌치 양쪽을 다 써야지 결국에는 집적도를 향상시키는데 집적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저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한쪽 면은 회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실제로 강제적으로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죠. 그래서 저런 부분들 때문에 지속적으로 발전을 하는 데는 아직까지도 뭐 개발해야 될 부분은 많지만 뭐 극복해야 될 어려움도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크게 너무 복잡하지 않게 제 나름대로 정리해서 말씀드렸는데 결국에는 전력 반도체의 시장의 성장 동력은 결국에는 뭐 전기가 활용이 되는 한 탄소 중립, 전동화 등 이러한 이슈들 때문에 결국 전력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시장에서 요구가 될 부분이지만 완전히 실리콘 카바이드로 다 넘어갈 건지 실리콘과 실리콘 카바이드가 공존하게 될 건지 이 화합물 반도체 부분에서는 아직도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결국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가성비를 고려를 해봤을 때 실리콘 카바이드와 갤륨 나이트라이드가 필요하는 특정 분야에서는 급속도로 성장을 하겠지만 통상적인 우리가 뭐 일반적인 가정 환경에서 쓸 수 있는 부분들은 여전히 실리콘이 가성비적인 측면에서는 메인스트림으로 흘러가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들이고
뭐 이모빌리티 데이터 센터 중심으로 성장은 하겠지만 현재 기준으로 볼 때 전 세계의 실리콘 카바이드 시장을 100%라고 봤을 때 거의 90% 이상을 빅6라는 저 회사들이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국내에서 새로 신생으로 나오는 실리콘 카바이드 전문 업체들이 실리콘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저 나머지 8% 시장을 잠식하기 위해서 얼마나 버틸 수 있겠느냐. 결국에는 실리콘과 같이 가지 않는다면 엄청난 지원을 적극적으로 살아남을 때까지 해주지 않는다면 저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우려와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8%저 시장을 먹거나 아니면 저 빅6와 싸워서 이기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 부분들이 자그마한 신생시장에서 신생기업, 작은 기업이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진짜로 삼성이나 하이닉스 정도 되는 큰 기업이 붙어야 될 것인가? 뭐 저 부분은 고민이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국내 전력 반도체 산업 현황은 결국에는 뭐 실리콘 전력 반도체는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내부에서 정부 투자를 받아서 많은 팹리스 기업들이 기술 개발을 했지만 결국에는 생산은 다 중국으로 넘어가더라. 현재. 그다음에 국내에는 특히 그러면 안 넘어가게 하려면 이 전력 반도체를 전문으로 하는 국내 파운드리는 있느냐? 역시 없다. 결국에는 연구소 레벨에서 기술 검증만 하는 것 가지고는 사업화하기에는 어렵다. 특히 소품종 대량 생산의 경우라면 다른 이야기지만 다품종 소량 생산의 경우에는 그 계계를 R&D를 통해서 다시 사업화를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니 국내에도 결국에는 전력 반도체를 전문으로 하는 이런 파운드리 환경이 구축이 되어야지 결국에는 다양한 팹리스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실리콘 카바이드도 그런 측면에서는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실리콘 카바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이오드는 이미 중국 저가가 전 세계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 잠식하고 있는 상황은 결국에는 뭐 생산할 수 있는 환경이 중국 쪽에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고 국내는 그런 환경들이 취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얼마나 어떻게 잘 관리를 해주는가가 결국에는 미래 전력 반도체 국내 생태계를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KC 같은 기본적으로 팹을 운영할 수 있는 기업이 결국에는 그 부분들을 정부와 투자를 통해서 일정 부분을 파운드리 환경으로 얼로케이션을 해주는 그런 형태가 되어야지 결국에는 국내에도 전력 반도체가 빨리 성장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첫 번째 세션의 첫 번째 주제 발표였습니다. 전력 반도체 현황 및 동향에 대한 내용으로 발표를 진행해 주신 김수성 연구소장님 감사드리고요. 이번 발표에서는 차세대 전력 반도체 현황 및 동향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지금까지 우리 일상에서도 전력 반도체가 잘 쓰이고 있다는 거를 좀 알 수 있었고요. 또 전기차와 산업 장비까지 얼마나 폭넓게 사용됐는지를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고민들이 있는지 그런 지점들을 확인해 볼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제 다음 발표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래핀스퀘어 홍병희 대표님께서 대한민국 초혁신 경제 중심 그래핀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홍병희 대표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15분 발표를 알고 있는데 앞에 실리콘 카바이드가 너무 중요한 나머지 길게 발표를 하셨는데 그래핀도 만만치 않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준비한 거는 다 발표를 하고 혹시 가능하시면 토론 시간에 그래핀에 좀 더 시간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그래핀스퀘어의 홍병희 대표이고요. 저는 서울대 화학부 교수, 저도 재직 중입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가 나온 지가 벌써 8년, 9년 됐습니다. 그때도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AI가 5대, 6대 분야 중에 하나로 하이라이트 됐었는데 지금 완전히 AI 세상이 됐죠. 근데 6대 산업혁명의 6가지 분야 중에 하나 언급이 잘 안 된 곳이 바로 이 나노 기술인데요. 이 책에 보면
그래핀과 같은 최첨단 나노 소재가 가격 경쟁력을 갖는다면 제조업과 인프라 산업의 판도를 뒤흔들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저는 그 시기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흑연의 한 층이 그래핀이고 이런 놀라운 특성들이 있는데 왜 그래핀이 이렇게 놀라운 특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지는 제가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핀은 원래 흑연에서 떼어낸 거 있지만 이것을 기상으로 대량으로 만드는 기술을 우리나라에서 저희 연구실이 최초로 개발을 했고, 그쪽의 글로벌 리더를 지금 계속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이게 물리적인 거지만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거기 때문에 왜 그래핀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냐면 이것이 디렉 양자수 형상 때문이고요. 전자수성에 있어서는 전자의 질량이 0에 가깝기 때문에 엄청나게 전자 이동도가 높고 또 전도도도 높고 또 투명하고 유연하고 방열이 다 잘 되는 이유가 이러한 물리학적 특성이 있고요. 어쨌든 그래핀에 적용된 물리학적 법칙이 기존 인류가 발견돼서 써오던 물질과는 완전히 틀리다. 새로운 물질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방열 쪽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이를테면 저희가 그 윷놀이를 할 때 말을 업어서 가면 굉장히 빨리 가잖아요. 그것처럼 열을 움직이는 그 열의 그 에너지 입자 포논이 겹쳐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그래프를 보시면 이렇게 말도 안 되게 기존 분홍색보다 월등히 높은 열 전도도를 갖는 게 새로운 물리학적 법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구리의 거의 10배에 이르는 열 전도율을 보이게 됩니다. 또한 굉장히 열을 내는 메커니즘 틀린데요. 우리가 보통 그 블랙바디 레디에이션이라고 하는 태양의 색깔을 보면 대충 온도가 몇천 도라는 걸 알 수가 있듯이 보통은 저렇게 둥그런 모양의 그 레디에이션 파장을 보여주는데 그래핀은 저렇게 놀라운 피크 파장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전자가 물질의 분자 진동에를 직접 증폭하여서 강력한 레디에이션 히터입니다. 그동안 이렇게 복사열에 해당하는 복사열 위주로 하는 히터는 없었기 때문에 완전 새로운 발열 메커니즘 때문에 에너지도 20% 40% 절약할 수가 있고요. 이건 향후에 푸드테크나 뷰티테크, 헬스케어 쪽에도 굉장히 혁신을 이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저 육각형 벌집 모양 구조가 엄청나게 튼튼해서 일단 충격파가 기존 소재보다 4배 이상 빠르게 전달이 되기 때문에 방탄복으로 쓰이기도 하고요. 그래핀 소재를 조금만 써도 기기적 특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이런 것 때문에 강철의 200배에 이르는 그런 인장 강도가 그래핀의 또 하나의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핀이 쓰이고 있는 이러한 분야들은 굉장히 다양한데 그 중에서도 발열과 방열 쪽이 제일 먼저 쓰이겠지만 반도체 공정에 펠리클에도 쓰일 수가 있고 2차 전지 태양광의 도전제라든가 투명 전극, 항공우주 조선의 고강도 어떤 프레임 뿐만 아니라 바이오 헬스케어까지 사실 우리 주력 산업 분야의 전체의 촉매자가 될 수 있는 그런 플랫폼 소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래핀 투자를 많이 해오고 있는데 특히 중국과 유럽이 상당히 많이 투자를 했고요. 유럽은 1.5조 원에 이르는 그래핀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통해서 그래핀을 차세대 먹거리를 키우고자 했고 중국도 제조 2025를 통해서 수조 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지지난달에 있었던 북경 베이징 그래핀 포럼에서 제가 기조 강연을 하고 왔는데 3, 4년 만에 갔는데 정말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다행히도 아직 우리나라와는 격차가 있다는 게 결론이고요. 보시면 그래핀 스킨드 글라스 파이버 이거 가지고 이제 풍력 발전 블레이드를 만들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10,000평 이상의 그러니까 수천억 원이 투자가 돼서 이미 이런 대량 양산 공장이 돌아가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하였고 또 관련 그래핀 제품이 이미 굉장히 많이 나오고 또 팔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다 어떤 기술적 장벽이 좀 낮은 쪽이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확보하고 있는 그런 고부가가치 그래핀 응용 영역에는 우리가 확실히 앞서 있다. 하지만 지금 주저하거나 안주하면 곧 따라잡히겠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UAE에서는 이 그래핀 그 담수화 필터를 이용을 해서 담수화 플랜트를 좀 짓고 있고 유럽에서도 또 비디멘젤이라는 대표적인 회사가 수백억을 들여서 양산 공장을 만들어서 진행되고 있는데 대부분 중국이나 어떻게 보면 유럽
대부분 다 기술 장벽이 조금 낮은 기술 장벽이 낮다고 보기엔 좀 다른 타입의 그런 그래핀 플레이크가 주로 쓰고 있고 이제 저희 회사는 주로 CBD 그래핀 필름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그래핀에서 검은색을 보셨다고 하면 그것은 이제 흑연에서 추출한 그래핀이 되겠고요. 외국에도 많지만 우리나라에서도 뭐 베스트 그래핀이나 뭐 그래피놀 기타 등등 좋은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면 CBD 그래핀 회사는 전 세계적으로 드물고 우리나라에서도 많지는 않은데 이쪽은 좀 기술적 장벽이 높기도 하고 특허로 잘 보호되기도 하는데 이쪽이 좀 더 고부가가치지만 시장 측면에서는 그래핀 플레이크가 훨씬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저희가 갖고 있는 그 기술은 연속적으로 육각형 벌집 모양의 그래핀 합성하는 방법이고요. 메탄가스를 반응시켜서 수소가 부산물로 나오기 때문에 탄소 중립이나 미래 에너지원 확보로도 중요합니다. 지난번에 단장님 이야 그 기재부에서 오셨을 때 저는 깜짝 놀랐는데 클린룸 안에 같이 들어가셔가지고 다 보고 가셨는데 저 A, B, C가 각각의 CBD 그래핀 라미네이션 합성 공정, 라미 공정, 에칭 공정에 해당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상용화 가능한 수준으로 다 스케일업이 돼서 준비가 되었습니다. 특히 그래핀이라는 소재는 장비 산업과 같이 가야 됩니다. 장비를 통해서 품질을 개선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소재, 부품, 장비 이 인프라가 생태계가 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미 저희는 한 10여 개국에 수출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그래핀의 다양한 응용 중에 가장 먼저 하고자 하겠다는 게 굉장히 열이 잘 나가기 때문에 앞으로 엔진이 뜨겁지 않은 전기자동차의 앞유리의 성에나 습기를 없애기 위한 그런 프로젝트, 제너럴 모터스와 저희가 열심히 했었고요. 현대자동차 등과 여러 라이다 센서라든가 이런 데 적용하는 것, 혹은 난방에 적용하는 것, 그래서 투명 발열체로서의 가능성을 가장 먼저 보게 되었고, 특히 오른쪽에 나오는 투명 레디에이터는 2023년 그 CES에서 최고 혁신상을 받게 되면서 삼성전자의 투자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아무데나 투명한 데 붙여놓으면 열이 나고 그 열이 500도까지 갈 수가 있고 디스플레이와 결합할 수도 있고 인테리어적 요소도 있고 다양한 디자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산업의 새로운 어떤 촉매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거를 좀 확장을 해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투명 쿠커도 만들었는데 요거는 내년 3월에 저희가 출시를 직접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워낙 에너지 소모량이 작아서 배터리로 구동하는 세계 최초의 쿠커가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CES 혁신상 그 타임즈 베스트 이노베이션 상을 인벤션 상을 받았는데 어쨌든 그래핀이 기존 산업에 적용이 됐을 때 굉장히 혁신적인 디자인과 기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또한 산업용 히터로도 굉장히 중요한 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기업과 반도체 공정용 웨이퍼 히터를 저희가 개발하고 있었는데 워낙 균일하게 열이 잘 나기 때문에 향후에 그런 반도체 공정용 히터로도 또 다른 산업용 히터로도 굉장히 유용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이건 저희 영역은 아니지만 제가 그래핀을 대표해서 나왔기 때문에 어디 또 쓰일 수 있냐를 말씀을 드리면 보시는 바와 같이 실리콘 음극재로의 전환 때 실리콘 음극재의 불완전성이라든가 전도성을 보강하기 위해서 그래핀을 쓰는 노력들이 되어 있고 지금 그래핀의 생산 단가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쪽도 충분히 쓰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한 그래핀은 기능화하게 되면 굉장히 높은 발수 성능을 가지고 또 그런 페인트 도료 용도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또 복합재에 조금만 넣더라도 굉장한 그 강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일단 대형 구조물을 만들 때 유리하고 이를테면 풍력 발전 블레이드에 사용을 하게 되면 블레이드를 더 크게 만들 수 있어서 더 유리하고요. 이러한 것들은 미국의 그래핀 TX라든가 전 세계 많은 기업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핀을 기능성 섬유 혹은 패브릭에도 많이 쓰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 자매회사인 그래피스케 케미칼에서 이미 패브릭을 개발을 해서 우리나라 육군 전군의 온열 손상 처치 키트, 즉 열사병 같은 거 이렇게 쓰러졌을 때 응급 처치하는 열전도율이 높은 패브릭을 개발을 해서 이미 공급을 하였고요. 이건 그래핀 올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건데 이런 원사 형태나 실 형태로 개발을 해서 이 웨어러블 쪽에 적용을 하게 되면 굉장히 고부가 가치의 고기능성 섬유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향후에 중요한 산업 분야가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것은 아주 최근에 이제 저희가 알게 된 건데 축의 접착제로 이제 전환을 하고 나서 이제
굉장히 접착력이 좀 환경 문제 때문에 수계적 접착력이 떨어지게 되는데 거기 그래핀을 넣어주게 되면 열전도로 인해서 굉장히 고강도로 붙고 또 디본딩도 가능하고 이미 저 슬리퍼가 4만 개 이상 만들어서 팔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신발 산업 전체에 어떠한 패러다임 바꿀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소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소개해드린 이유는 그래핀이 어떤 하나의 산업의 분야에 그치지 않고 전 산업에 거쳐서 촉매제가 될 수 있는 굉장한 플랫폼 소재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래핀 한두 개의 회사가 아니라 전체 플레이크와 CVD 그래핀을 아우르는 전체를 큰 그림을 좀 그려주면 좋겠다. 하지만 이번에는 뭐 집중해서 지원한다고 하면 먼저 상용화될 분야를 저희가 해야겠지만 전체적으로는 그래핀 산업 생태계를 키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그래핀이 워낙 또 감도가 높은 그런 센서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진단 센서라든가 특히 뭐 에이베리스터 컴퍼니에서 만든 이런 베리스터 같은 경우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선택도와 감도를 자랑합니다. 이런 것들이 만약에 진단 쪽에 들어갔을 때는 진단 쪽 패러다임을 완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외에도 뭐 국방 헬스케어에 쓰이는 테라헤르츠 센서, 뭐 그런 광학 센서, 기타 가스 센서 등등 그래핀의 센서 쪽 응용에도 굉장히 많은 가능성이 있어서 로드맵상에 좀 길게 보면 이 센서 혹은 반도체 응용, 그다음에 양자 응용까지도 포함해서 큰 로드맵을 그렸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기회를 빌어서 그래핀 양자점의 가능성에 대해서 좀 잠깐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그래핀 양자점은 원래 그 발광체로 연구를 하다가 이게 바이오메디컬에 굉장히 가능성이 있다는 걸 저희가 알게 되고 그거를 통해서 이제 신약 개발 연구를 지금 또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뇌신경 질환의 그 단백질의 이상적인 뭉침에 의해서 뇌세포가 죽는 그것을 막아줄 뿐만 아니라 거꾸로 돌리는 그러한 뇌신경 질환 치료제 기능이 있다는 걸 알게 되어서 저희가 존스 홉킨스 등과 파킨슨 혹은 알츠하이머의 그런 비정상적인 단백질 응집을 없애서 파킨슨병, 루게릭병 쪽에서 동물 실험에서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뭐 당장은 어렵겠지만 5년 후에 바라본다면 이러한 바이오메디컬 쪽의 응용이 또 다른 큰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특히 서울대 신장내과하고는 뭐 이를테면 염증을 그래핀 양자점이 굉장히 그 염증을 잘 없애는 ROS를 없애는 특성이 있는데 거의 치료제가 없다고 알려진 급성 만성 신장염에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동물에서 이런 것들도 향후에 굉장히 좋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 많은 업체들과 협업을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어떤 대기업 제품에 들어가게 될 거고 자체 제품 나오게 되겠지만 현황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드디어 한 그래핀이 발견된 지 20년 그리고 노벨상이 주어진 15년 만에 드디어 이제 상용화의 단계에 이르렀다라고 믿어집니다. 포항은 특히 이제 포항시를 중심으로 많은 지원을 해주셔서 포항 그래핀 밸리 조성을 위한 어떤 MOU를 이미 2021년부터 체결을 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도와주고 계시고요. 특히 그 사이에 2022년 그래핀 웨이퍼 생산 라인이 완공이 되었고 그리고 지난 11월 18일 날 2,000평의 양산 공장이 지어졌습니다. 사실은 여기에 이제 많은 그 업체들도 이제 왔다 가셨는데요. 제가 중국에 가니까 중국 그래핀 업체가 한 2,000개, 3,000개 정도 됩니다. 굉장히 많은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뭐 축구가 예가 됐듯이 사람이 많다고 축구를 잘하는 건 아니듯이 우리나라의 똘똘한 베스트 11 혹은 20개 정도의 그래핀 업체만 키워도 중국이나 전 세계를 리드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이 초혁신 경제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제 그래핀 분야가 전 세계에서 퍼스트 무버로 그래핀 산업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업체들과 그런 인력들이 발굴이 돼서 양성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홍병희 대표님의 주제 발표였습니다. 초혁신 경제 중심 그래핀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해 주셨는데요. 그래핀은 독보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얼마나 다양한 산업에서 실제 변화를 만들어 가고 있는지를 설명을 해주셨고 또 워낙 얇고 투명하고 강철보다 강하고 또 전기가 잘 통하다 보니 모든 미래 산업에 걸쳐서 활용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 그래핀이 어떤 프로젝트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어떤 방향을 가지고 우리가 그래핑 시장을 또 키워나가야 할지 여러 고민들이 있다라는 말씀으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또 토론 시간에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총 3개의 세션으로 진행이 됩니다. 세션은 각 주제 발표와 토론으로 구성이 됩니다. 앞서서 첫 번째 세션은 차세대 전력 반도체와 그래핀 그리고 지금까지 발표가 진행이 됐고 토론 준비가 지금 한창 진행되고 있고요. 두 번째 세션은 K 디지털 헬스 산업과 K 뷰티 산업 그리고 세 번째 세션은 스마트 농업과 스마트 수산업에 대해서 좀 어떤 것들을 봐야 하는지 우리 초혁신 경제 포럼에서 좀 어떤 것들을 중점적으로 지켜 나가야 하는지를 저희가 들을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발표에서 궁금한 점들은 또 토론을 통해서 여러분께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첫 번째 세션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의 큰 주제인 차세대 전력 반도체와 그래핀에 대한 내용으로 토론을 진행해 주실 분들을 모시겠습니다. 먼저 좌장을 맡아주실 산업연구원 조재한 산업정책기획실장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모셔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함께 참여해 주실 패널들 모시겠습니다. 앞서 발표를 맡아주신 김수석 연구소장님 그리고 홍병희 대표님 나와주시고요. 부산시의 조윤서 반도체 신소재 과장님,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양우석 수석연구원님을 또 앞으로 모셔보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기 바랍니다. 네, 저는 이제 지금부터 좌장이신 조재한 기획실장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세션 패널 토론의 좌장을 맡은 조재한입니다. 오늘 저희가 들은 거는 이제 전력 반도체 부분이랑 그래핀인데 지금 정부 발표를 아마 보셔서 알겠지만 초혁신 경제 15대 프로젝트 중에 저희가 익숙한 이제 산업 부분도 있기도 한데 몇 가지 이제 기술적인 분야가 이제 초혁신 경제 프로젝트로 추진되고 있고요. 그 부분이 상당히 또 이해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요소가 있는데 오늘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전력 반도체나 그래핀이 무엇인지 저희가 사실 좀 이해를 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지금 또 현황이 어떤지도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문과생인데 오늘 좌장을 맡아서 내용 자체도 너무 어려워서 제가 거의 이렇게 적으면서 듣고 있었는데 시간도 사실은 상당히 촉박해서 오늘 좌장을 맡아서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제가 그래서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해서 저희가 좀 더 많은 인포메이션을 얻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패널 세션에 그 패널로 조윤서 부산시 반도체 신소재 과장님이 참여해 주셨고요. 양우석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님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게 지정 토론은 아닌데 아무래도 그 두 가지 주제가 있기 때문에 각각의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실 예정이고요. 먼저 조윤서 부산시 반도체 신소재 과장님이 작성한 토론문을 저희가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부산시 반도체 신소재 과장 조윤서입니다. K시 그 김수성 연구소장님의 이제 그 중요성과 그 전력 반도체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 아주 잘 들었고 그와 연계해서 저희 부산시에서는 그간의 추진 사항과 정책 지원 사항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산시는 전력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한 그간 시 역할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는 지난 2012년부터 방사성 동위원소 생산을 위한 수출형 신형 연구로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성자 핵변환 도핑 NTD 기술이 화학물 전력 반도체 대량 생산에 필요한 기술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이를 계기로 전력 반도체 산업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한 끝에 2016년에 정부의 900억 규모의
파워 반도체 상용화 사업을 유치하였고 전력 반도체 개발 및 생산 인프라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에는 국내 최초로 국내 유일의 SIC 전력 반도체 공공폐업인 전력 반도체 센터를 건립하였고 2023년에 600억 규모의 전력 반도체 특화 단지로 지정되었고 2024년에 기회발전 특구로도 지정됨으로써 10년간 총 1,500억 원 규모의 지원을 통해서 국내 최대의 차세대 고효율 SIC 전력 반도체 산업 기반 조성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 9월에는 화물 반도체 분야 중 세계적으로 가장 큰 국제 행사인 국제탄화규소 학술대회를 한국 최초로 유치하여 역대 최대 참석으로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으며 전력 반도체 글로벌 대표 도시로 발돋움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산하견 모두의 노력 끝에 부산시가 이번 2025년 우수 소부장 특화 단지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부산은 전력 반도체 특화 단지 내에 SIC 실증 폐업인 인프라 기반이 구축되어 있고 최근 IQ랩의 8인치 SIC 양산 폐업이 준공되었고 SK파워텍의 6인치 SIC 양산 폐업 투자, NFS의 공장 착공 등 민간 투자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대한민국 유일의 전력 반도체 양산 거점으로 최적의 입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 및 연구자들의 기술 개발 및 생산을 위해 인프라와 장비, R&D와 인력 양성, 기업 투자 시 세제 재정 지원, 그리고 협력체계 구축 등 전 패키지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향후 부산시의 계획을 말씀드리면 기 구축된 인프라 외에 추가로 8인치 SIC 전용 공공폐업인 이폐업을 구축 중이며 2026년을 목표로 테스트베드 구축과 아울러 추가 장비 도입으로 양산 지원 체계 레벨로 업그레이드 할 것입니다. 중장기 과제로는 전력 반도체 연구기관 설립과 기업 지원 센터를 구축하여 국내 산학연과 연계한 차세대 전력 반도체 복합밸리를 2030년까지 조성하는 것이 목표이고 이를 위해 부산시는 아낌없는 정책적 지원을 할 것입니다. 또한 올해는 극한극지 산업용 화물 반도체 제조 인프라 구축과 SIC 고효율 전력 반도체 기판 분석 지원센터 구축 부분에 노력을 하여 국비 예산이 반영되어서 내년부터는 기존 전력 반도체에서 확장하여 극한 환경에 선제적 대응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앞으로 기업들이 고효율 화물 반도체 양산을 도울 수출용 신은 연구로를 27년까지 구축하여 NTD 연구거 발에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비수도권 최초로 대한상의 및 한국팹리스협회와 연계한 팹리스 인재 양성 과정을 연간 100명 규모로 운영하여 중장기적으로는 센텀 이지구 도심융합특구의 팹리스 기업과 연구소 그리고 교육장이 함께 모이는 팹리스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설계, 생산, 인증까지 전 주기의 반도체 생태계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조윤서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부산시의 전력 반도체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셨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도 공유해 주셨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양우석 수석연구원님께서 그 그래핀에 대한 토론문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양우석이랍니다. 이거 처음에 이제 요청을 받았을 때 그래핀 산업의 현황 전망 그리고 기술 개발 지금 수준, 그럼 상용화 수준에 대해서 요청이 있었고 그런 맥락에서 토론문을 작성했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래핀 업계의 현황을 살펴보면 그래핀은 이론적으로 앞에 이제 홍병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이제 기존에는 없었던 뛰어난
어떤 전기적, 기계적 물성 특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이제 대량 수요 응용초를 확보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제 저희가 홍병희 교수님하고 안 지가 15년이 넘고 그때도 이제 그래핀으로 알게 됐었는데 많은 연구자들이 정말 열심히 일했고 지금 뭐 중국이 많은 어떠한 그 가격이 싼 그래핀 이런 거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국내에서는 이제 잠재적인 지금까지 쌓여져 있는 어떠한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아니면 기술적인 중국이 넘기 어려운 것들을 오랫동안 축적해 온 게 솔직히 사실입니다. 근데 왜 아직 이 그래핀이 그 산업적으로 엄청나게 이 꿈의 소재임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킬러가 어플리케이션이 안 보이느냐? 그런 주요 이유는 고품질 그래핀이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들은 이제 이론적인 어떠한 결과인 거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산업 쪽에서 쓰이면은 이론에 못 미치는 정도의 그래핀의 품질을 나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제일 앞서서 이제 그래핀 스퀘어도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고 있는 거고 스퀘어가 맨 앞에 있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플레이크 만드는 방법에 따라서 그래핀이 응용처가 다른데 그러한 업체들이 어떤 민간의 자체 투자라든지 아니면 국가의 투자를 같이 함께 해서 계속 지금 노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품질 균일성 확보 문제도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핀 만드는 방법이 뭐 다양한 기업마다 좀 다른데 우리가 어떤 물건을 소재 쪽에서 쓰면 방열의 특성에 이용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그래핀의 품질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응용에 쓰이기 위해서는 또 거기에 맞는 어떤 그래핀의 형태와 어떤 물성이 발휘가 돼야 되는데 아직은 이제 그런 것들이 개발에만 너무 집중되고 있다 보니까 그건 산업에서 할 수 있는 것보다는 이제 어떠한 비영리 아니면 이제 공공기관에서 어떤 가이드를 줘야 되는 문제들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핀 개발에 너무 이제 돈 버는 데에만 치중을 하다 보니까 앞서 정부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말 이제 수요 기업이 쓰고 싶어도 어떤 그래핀을 써야 되는지를 모르는 이런 상황들도 아직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럼에도 이제 기존 소재와 비교해서 비용 대비 결국 비싸면은 이제 쓰진 않거든요.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성능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뭔가 개발에 추진했다고 하면 지금 암암리에 이제 그 그래핀 스퀘어 교수님도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 것과 같이 그래핀 업계에서는 이제 수요 기업과 공급자 간의 이런 실질적인 어떠한 수요에서 요구하는 어떠한 어플리케이션을 찾기 위해서 진지하게 평가 및 탐색을 진행하고 있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이 이제 버무려져서 현재 보면은 이제 각국 정부와 기업들은 여전히 그래핀을 국가 전략 소재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설비 투자와 연구 개발을 지속적으로 그 다음에 굉장히 이제 대규모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제 현재는 당장 뭔가 보이는 게 없을 수 있지만 공급망 어떤 측면에서도 이 그래핀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해외에 의존을 탈피할 수 있는 핵심 전략 소재로서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소재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가들도 그것들을 이제 좌시하지 않고 계속 관심 있게끔 끌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 개발 측면에서 보면 최근 CVD 기반의 대면적 그래핀 원자 한 층을 이제 촉매 위에 성장을 해서 이제 활용하는 이런 기술들이 굉장히 성숙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또 강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플레이크 그래핀이라고 했던 이런 것들도 이제 대량 생산 기술이 이제 확립되고 있어서 이 CVD 그래핀이라고 하는 그래핀 원리는 이제 그래핀이 원자의 한 층이 그래핀인데 탄소 원자 한 층이 근데 이제 만드는 방법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고 얘네들이 뭐가 좋다라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둘 다 각각의 응용에 따라서 굉장히 큰 파급 효과를 낼 수 있는 분야인 거고요. 근데 이제 현재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기술들이 이제 굉장히 국내에서 이제 확보가 일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더 앞으로 더 디벨롭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복합체 응용 기술 발전으로 현재 이제 상용화도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전자 소재보다는 왜냐하면 전자 소재는
물성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라 회로나 여러 가지 다른 것들도 다 맞물려 가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이제 복합 소재라든지 아니면은 배터리, 방열 소재, 코팅 분야 비교적 이제 그래핀의 기본적 물성을 활용을 해가지고 적용하기 수월한 어떤 비용 대비 성능 개선이 굉장히 가능해서 실제 제품에 적용되는 게 빠른 이런 쪽으로 우선 산업계에서는 적용을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래핀 산업의 전망을 보면 단기적으로는 최근 AI 적용, 저도 이제 AI 뭐 데이터 센터라든지 최근에 이제 뭐 일부 A사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 센터의 네트워크에 대한 MLCC에 이런 것들이 이제 뭐 굉장히 많은 수요. 근데 이제 국산을 쓰지 않고 다 해외를 쓴다든지 이런 분야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데에는 결국은 이제 AI 적용이 많아지면은 기기나 어떠한 장치의 발열이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발열이 심해지면 결국은 이제 기기의 성능은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운영하기가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핀이 갖고 있는 기본 물성 중에 방열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이제 열을 뺄 수 있는 어떤 물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이제 IT나 AI가 적용되는 이제 기존 소재를 갖고서 해결이 어려운 이런 방열 분야에 효과적으로 이제 어떤 사업화 역량을 그래핀이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이제 투명하면서도 열을 낼 수 있는 이제 투명 발열 히터, 자동차의 성해 제거라든지 지금은 이제 자동차에 뭔가 이제 눈이 쌓이면은 그걸 제거하거나 습기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바람을 그 에어를 활용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우리가 원시적인 어떠한 히터 라인 그 전기를 통해 가지고 열선을 통해서 이제 열을 내는 그런 것들이 이제 사용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그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고 투명하면서도 열을 발생시켜서 굉장히 낮은 에너지 소비를 갖고 해서 전체적인 에너지 소비 없이 효과적으로 이런 것들을 달성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시장이 이제 단기적으로는 적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기존 소재가 언젠가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기능의 향상에 따라서 그런 분야들을 보면 우리 전략 전방 산업이 대부분 그럴 것 같은데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자동차 이런 데 활용되는 차세대 전국 소재들의 이제 그래핀 어떠한 디벨롭들도 계속 좋아져서 이제 단층이나 이제 결함이 굉장히 없어서 앞에서 이제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그래핀이 갖고 있는 어떠한 이론적인 값에 도달할 수 있는 이러한 고품질의 그래핀을 만들 수 있다고 한다고 하면 진짜 이제 어떤 세상을 바뀔 수 있는 어떤 새로운 것들도 나올 수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전기차 배터리라든지 우리가 이제 되게 우선시하고 있는 5G, 6G 통신이라든지 우주항공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내구성이라든지 굉장히 가벼운 경량화, 열 전도도 등이 굉장히 요구되는 분야인데 이러한 것들에는 이제 그래핀 어떤 물성과 매치력이 굉장히 매칭력이 되게 좋기 때문에 잠재력이 굉장히 큰 분야의 하나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래핀 산업은 아직 과도기적인 단계다.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핀의 어떠한 이론적인 값에 맞게끔 그래핀을 만드는 능력이 계속 우리나라에서 내재화되고 있고 눈에 보이진 않았지만 그다음에 그것들을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산업적 트렌드가 급격하게 이제 변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래핀의 어떠한 기회들이 기술 성숙도랑 상용화 경험이 이제 축적되면서 점차 이제 현실적으로 그래핀 산업이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향후 핵심은 결국은 이제 대량 생산, 기술의 경제성을 확보하는 거, 그 다음에 응용 분야별, 그러니까 그래핀을 하나 만들었다고 해서 여기 쓰이고 저기 쓰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결국은 그 응용에 맞는 이제 그래핀의 그 소재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적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에 대한 어떤 팔로우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명확한 가치 제시가 필요합니다. 결국 그래핀을 썼을 때 뭐가 좋아지는지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서 이제 설득력이 있고 인정을 받는다고 하면 이제 굉장히 큰 성과가 날 것 같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거를 봤을 때 결국은 이제 그래핀 같은 경우는 아직 아기 같아서
결국은 이제 기업한테만 맡겨놓으면은 솔직히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수요 기업들은 보면은 그래핀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네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이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상태에서는 그래핀 회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루미나나 이렇게 알려져 있는 굉장히 오래되어 있는 전통 나노 소재 같은 경우는 그냥 수요 기업이 알아서 다 규격화되어 있기 때문에 용도에 맞게끔 자기가 가져다가 모디파이해서 직접 활용을 하면 되는데 그래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그런 선례가 없기 때문에 공급자가 수요자가 원하는 것들을 중간재부터 완제품까지 다 해서 그 증명을 해야 되는 이런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다음에 아까 규격화 얘기 드렸고 품질에 뭐 이런 것들을 그건 이제 기업이 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기 때문에 이 민간이 서로 간에 이제 이런 끌어주고 또 밀어주고 이런 것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그래핀이 단순 미래 소재가 아니라 실제 산업 혁신을 이끌 수 있는 소재로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이제 지금까지 그래핀이 한 15년 정도 전에 이제 반짝 되게 관심을 받다가 한 10년 나노 소재 자체, 그러니까 그래핀이 아니라 소재 자체, 그 나노 소재 자체가 굉장히 이제 빛을 못 보고 근데 굉장히 중요한 소재라고 저희는 생각하거든요. 그다음에 이게 이런 나노 소재의 발달이 결국은 여러 산업에서 솔직히 알게 모르게 쓰이고 있는 것도 현실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가 되게 중요한 분들이 많이 오셨기 때문에 이 그래핀에 대해서 정말 실제 산업 혁신을 이끌 수 있는 이러한 방향이 결정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걸로 토론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양우석 수석연구원님께서 그래핀이 실제 어디에 활용될 수 있으며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보완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제가 질문을 그래도 좀 드려야 돼서 먼저 홍병희 교수님께 제가 사실 3가지 질문인데 한 번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래핀이 사실상 모든 산업에 활용될 수 있는 사실 기술이기자 소재이기도 한데 그래도 이제 정부가 실제 지원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가장 유망한 부분이 제가 말씀드린 건 뭐 사업 부분도 있지만 정부가 이제 지원을 한다는 전제하에 가장 유망한 부분이 어디고 그 부분의 실제 이제 가장 큰 어려움이 뭔지 병목 부분이 뭔지를 또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그때 정부가 어떤 지원을 해주는 게 가장 좋을지에 대해서 3가지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빨리 짧게 대답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양 박사님께서 그래핀이 이론적인 특성에 가까워지려면 좀 시간이 필요한데 여러 가지 그레이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접근하기 쉬운 게 발열입니다. 방열도 마찬가지지만 이거는 그래핀이 좀 찢어지거나 디펙트가 있어도 열내는 데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미 지금 파일럿 단계에서도 수율이 뭐 80%, 90%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쉽게 갈 수가 있고 일단 기술적으로 만약에 반도체 센서나 반도체 쪽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열을 내는 것 쪽에는 이미 너무나 많은 발열체가 있는데 그거가 차별되는 제품을 개발을 해서 그거에 맞는 컨셉을 내놔서 이제 만들어서 이제 그래핀을 단순 대체하는 것보다는 그래핀으로 인한 새로운 제품이 나와야 되는데 이제 그거가 저희가 직접 출시도 하지만 지금 모 대기업에서 이미 제품 기획을 상당히 진행되었고 포항에 있는 공장은 그 제품 향 공장입니다. 사실 공장도 같이 지었고 공정 최적화도 같이 했고 그 대기업이 도와주게 되면서 3년 걸릴 저희 어떻게 보면 공정 최적화가 한 1년 정도 만에 어쨌든 대기업의 그런 기존 제조 생산 기술이 녹아들면서 저희를 끌어준 게 됐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 근데 더불어 이제 이런 관의 지원이 지금 필요한 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실증 센터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만약에 기업들이 10개가 있다 그러면 각 기업들마다 그래핀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장비를 산다고 하면 그 돈만 수백억이 될 겁니다. 그래서 보통 실증 센터 그런 품질 평가 표준화 센터를 만들고 거기에 인프라를 만들어주면 중복 투자를 막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래핀의 표준화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어떤 기업에서 어떤 스펙의 그래핀을 원한다고 하면 미리 저희가 딱 준비를 하고 있다가 딱 주면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이 원하는 거를 맞춰가는 그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거죠. 그런 것들은 아마 정부에서 여러 가지 과제나 또는
또 지원을 통해서 해주시면 제일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교수님께서 정부 지원이 실제 이제 산업에 이제 활용되는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수요자와의 매칭 부분에 대한 지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실제 실증이나 테스트를 해야 되는 그런 인프라 등의 중요성을 말씀해 드렸습니다. 시간이 계속 쫓기지만 그래도 뭐 전력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 제가 김수성 소장님께 한 가지, 이거 두 가지 질문인데 좀 빨리 대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제 전력 반도체 부분에 뭐 전환이 중요하다는 건 이제 소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고요. 그래도 뭐 실리콘 전력 반도체도 있고, 뭐 실리콘 카바이드도 있고, 뭐 갈륨 나미드라이드도 있는데, 실제 이게 저희가 지난번에 여러 토론에서도 실제 이거를 어느 게 실제 우리가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약간 논란이 있었었거든요. 이제 중국이 뭐 소장님 아시겠지만 이제 저가로 이제 대량 생산하는 부분도 있어서 앞으로 실제 그래도 우리가 집중한다면 어느 부분에 좀 더 집중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정부가 어떤 지원을 하면 그 전략이 좀 유효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느 걸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되게 애매한 부분인데, 결국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전력 반도체가 결국에는 실리콘부터 화합물 반도체까지 하나의 연속 생산에 존재하기 때문에 특정 부분의 한 디바이스를 잘해가지고 전력 반도체가 사용되는 시장에 접근할 수 있다? 접근 못할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결국에는 적어도 4개를 다 가지고 있거나 적어도 어느 정도는 과반수 이상은 가지고 있어야지 시장에 접근을 할 수 있는 거지, 특정 부분 하나만 가지고 접근한다는 거는, 예를 쉽게 들면 자동차 회사에서, 현대자동차 회사에서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에 들어가는데 G90 하나만 가지고 자동차 시장에 들어가라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이거는 결국에는 시장의 타겟도 너무 작고, 그러려면 자동차 시장에 들어가려면 적어도 몇 가지는 손에 들고 있어야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정 하나만 가지고 시장에 접근하라는 거는 되게 불편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혹시 그럼 정부 지원이 어떤 부분이 가장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이 부분은 이제 결국에는 저희 전력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일부 상용화가 돼서 지금 시장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화물 반도체 같은 경우는 새로 나오는 시장들인데, 뭐 발표 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사용자가 또 다른 기업이기 때문에 그 기업이 실제로 이거를 실증을 해주고, 실제로 뭐 완전히 사용되지 않는 상태에서 연구소 레벨에서 이런 상황을 모사를 해서 실증한다기보다는 결국에는 B2B 환경에서 실증할 수 있는 그 풀을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들이 사용자 입장에서도 뭐 자동차 회사든 전력 회사든 다 사용자, 그 제품을 쓰는 사람들도 평가를 하기 위해서 실제로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공급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풀을 어떻게 만들어 줄 수 있는가, 그 부분이 아마 정부 입장에서도 가장 어려운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김수성 소장님께서도 실제 이제 하나의 특정 전력 반도체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고, 그래핀과 유사하게 이제 수요자와의 매칭, 그리고 생산 단계에서의 실증 부분이 중요하고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제가 질문을 엄청 적었는데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이제 한 분씩 저희가 이제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 사실은 성과를 내고 저희가 뭐 지금 정부가 지향하는 질적 성장으로 전환돼야 되는데, 사실은 저희 경제학자 입장에서는 이게 기술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나중에 산업화가 되고 경제 성장에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이 부분이 국가 경제에 이 두 가지 부분이 국가 경제에 기여하려면 어떤 부분을 사실 놓치지 말고 해야 되는지 전략 포인트를 돌아가면서 한 분씩 30초 정도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양호석 수석연구원님. 예, 그 그래핀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지금 그래핀에 이제 꿈을 싣고 정말 이제 열심히 하는 기업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노력을 하는 기업들이 있고, 결국은 그분들이 이제 어떤 사업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이쪽으로 뭔가 성취하고자 하는 이러한 어떤 의무감도 같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랫동안 우리나라가 중국하고 이제 차별화될 수 있고 어떠한
어떤 가격의 경쟁을 하지 않아도 되는 어떤 우위에 있는 어떤 기술적 이런 것들에 굉장히 그래핀이 좋은 아이템이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아까 얘기했던 이런 어떤 그 정부에서 기업에서 할 수 없는 이런 그래핀을 상용화하는데 어떤 표준화라든지 아니면 표준화보다도 결국 규격화 이런 것들을 이제 나라가 좀 비영리 기관이나 이런 데들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좀 가이드를 해줄 수 있는 역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기반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솔직히 그래핀 쪽에서 인프라가 중요하지만 그렇게 또 인프라가 안 중요할 수 있습니다. 평가 쪽에서는 실증. 왜냐하면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그 장비는 어디든 있을 수 있지만 그걸 해석하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건 결국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쪽에 사람을 더 키울 것인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기업이 할 수 없는 필요로 하는 어떤 정책적인 방향들을 좀 다양한 시각에서 좀 들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근시일에 뭔가 성과를 내기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분야도 있지만 좀 장기적인 어떤 그래핀 산업을 그래핀 하면 한국 K 그래핀 뭐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는 어떠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함께 민관이 노력하고 있고 좀 관이 앞에서 끌어줄 수 있는 이런 거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홍병희 대표님. 지난 정부들에서도 그래핀은 투자 안 한 게 안 하고요. 대형 프로젝트들이 있었는데 일단 실패한 이유가 실패라기보다는 다 씨앗이 됐겠지만 일단 대기업 위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 그래핀 산업을 주관했던 대기업들은 다 그래핀 부서가 나중에 없어졌습니다. 그 끝까지 버텨가지고 끌고 온 업체들은 다 벤처 기업들이고요. 근데 그 벤처 기업들이 뭐 사실은 국가 과제를 하겠지만 투자를 받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저도 한 100군데 이제 회사 소개를 하면 한 군데 봤는데 내 이 시간을 R&D 투자하면 얼마나 더 한국의 그래핀 산업이 발전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IT 말고요, 이렇게 소재 제조, 벤처 이쪽에 대한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그쪽에 대한 투자 체계 워낙 호흡이 길기 때문에 요즘 대충 뭐 3년, 7년, 10년 이렇게 다 리밋이 있거든요. 소재 기업은 10년 안에 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장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 투자 시스템, 또 지원 시스템이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윤서 과장님 30초 정도. 네, 그 전력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아주 중요한 시기고 발빠르게 대응을 해야 되는 시기인데 그 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국민 성장 펀드와 국가 첨단 전략 산업 보조금 등 국책 사업 지원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 부산시는 정부와 기업과 잘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 사업인 차세대 전력 반도체 사업이 부산 주도하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협조 요청드립니다. 네, 김소정 소장님 30초 정도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력 반도체가 결국에는 우리나라에 살려면 실제로 생산이 가능한 이런 환경에 웹을 제공할 수 있는 파운드리 사업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실리콘 카바이드 같은 경우에 대략 월 3,000장 정도 생산할 수 있는 규모라면 그 공장에서 뭘 생산하는 양에 따라서 조금씩은 차이가 있겠지만 그 비용적인 측면에서 볼 때 주당 전기세만 한 1억 가까이 들어가고요. 가스 케미칼이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을 진짜로 실리콘 카바이드 하나만 해가지고는 할 수 있는 공공기관도 부담이 될 테고 특정 기업도 부담이 될 텐데 그 부분들을 일단 전력 반도체 전체라는 하나의 전문 파운드리 환경이 구축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그것들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다 결국에는 중국 쪽으로 빠져나가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이 제일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들이 좀 지원이 잘 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실 궁금한 것도 많고 기대도 큰 주제라서 시간에 많이 쫓겨서 진행을 했는데요. 원래 플로어의 질문을 좀 받으려고 했는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좀 받을 수도 없고 다음이 이제 커피 브레이크이기 때문에 이제 발표자는 토론자분들께서 자리에 있기 때문에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커피 브레이크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1세션 토론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열띤 토론을 해주신 이 분들께 모두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